안녕하세요. 서다산맘의 티셔츠 월요일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. 너네 한자 중에 양자택일이라는 한자 알아? 사자성어야, 사자. 양자택일은 양, 두 개 중에, 사람, 네, 양. 이게 놈자자, 그래서 택하다, 일, 하나를.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, 이 소리야.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볼게. 얘기를 오늘 해볼게. 어떠한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온전히 거기에 안에 다 들어가는 모든 거를 우리 자국, 한국이면 한국, 미국이면 미국, 자기의 나라 안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없어.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얘기를 해볼게.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대표하는 자동차 생산 기업이야. 그치?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아. 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지. 인력,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싸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했지. 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, 미국 등 세계 곳곳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.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배터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 차 시트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유리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도색하는 그런 페인트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을까? 없어. 그치? 예를 들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희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 와야 돼.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거는 여기서 수입하고 공장은 외국에다 짓고 또 일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잠깐만 나유라 이거를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야. 나유리 왜?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 개를 만들 때 우리 혼자서는 다 못 만드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거 한 개 수입해오고 어떤 나라에서 이거 한 개 수입해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, 맞아. 나유리 말대로 이거는 저쪽에서 수입하고 이거는 이 나라에서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과 다 복합적으로 연결 구조가 되어 있어. 이거는 여기서 이건 저기서. 그걸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걸로 그리고 비용은 적게 드는 형태로 구성이 돼. 그래야 이거를 딱 만들었을 때 원가를 낮춰서 이 완성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야. 그치? 이걸 비싸게 구성을 해놓으면 결국에는 판매할 때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면 소비자가 잘 안 사겠지. 그래서 이렇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상태로 구성을 해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. 코로나가 온 거지. 코로나가 오면서 외국과 왔다 갔다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? 자유롭게? 못했지.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 외국에서부터 부품이나 원재료를 구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것들이야.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되겠지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니까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전역에서 이 공급망이 착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야.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.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수입이 안 되면 배터리가 안 만들어져. 그러면 우리나라도 배터리를 수입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막 문제가 터진 거야. 그러면 이 공급망을 다 한국에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? 이 공급망을 외국에다 안 하고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한국에서 만드는 거야.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? 그렇게 되면 위험은 줄일 수 있겠지. 외부에서 어떤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원가가 어떻게 되겠어? 소율아, 원가는 어떻게 되겠어? 원가? 비용은? 비용이 더 높아져. 그래, 비용이 더 높아져. 그러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을 때 옛날에는 예를 들어 1,000만 원에 팔 수 있었던 게 지금은 2천만 원. 그래, 막 2천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. 그럼 소비자가 살까? 아니요. 안 살 거야.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, 또. 그러면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원재료나 생산 과정을 국내에서 다 감당하는 건 불가능해.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 소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는 거지. 그럼 결국에는 생산품 자체의 비용도
같이 올라가는 거야.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을 국내로 다 들여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. 뭐 공급망을 국내로 들어와서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, 그래도 원가가 높아져도 그렇게 할 것이냐, 안전하게,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넓혀서 효율성과 비용을 최적화를 할 것이냐,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야. 이게 바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해서 사자성어로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거야.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, 이 동남아시아의 10개국에, 이거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10개국에다가 공급망을 옮겨 놓는 거야. 이렇게 해갖고 공급망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 거야. 여기에서 잘못되면 이쪽에서 갖고 오고, 여기에서 잘못되면 이쪽에서 갖고 오고.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놓는 거지.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괜찮게끔.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 외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가 문제야. 모두 다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면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가 있으면 불안하겠지. 잘못되면. 그러니까 중국이 했던 방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. 그러면 나유리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. 다시 한 번만. 자, 나유리가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어. 근데 배터리는 다유리한테 가져오게, 원래 배터리를 다유리한테 가져와야 돼.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다유리가 배터리를 나유리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야. 그러니까 나유리는 이제 배터리를 다유리한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유리한테 조금 갖고 오고 소유리 언니한테도 조금 갖고 오게끔 소유리랑도 계약을 하는 거야. 그러면 혹시 다유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소유리에게 갖고 올 수 있겠지. 이런 식으로 네가 뭐를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,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업체를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랑 해놔서 대안책을 세워놓는다, 이 소리야. 응? 그러니까 하나의 루트, 그게 이제 여러 개의 공급망을 갖는다, 이 소리야. 응?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떨까?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 국내에서만 다 생산하는 거는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여러 개로 만들 것인지,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많이 늘려서 국내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,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야. 왜냐면 이 코로나로 이렇게 완전히 세계가 다 발이 묶여버린 상황은 아주 초유의 사태, 그러니까 처음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문제들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숙제라는 거지.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럼 오늘 이렇게 효율성이냐 안정성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한번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하나씩 얘기해볼까? 나유리부터.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혼자 이거 잘 못 만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해오기가 어렵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.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전부 100%를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수입을 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었다는 걸 알게 됐지? 그리고 다유리는? 물건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다는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. 어떠한 생산품을 만들 때 100%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 수 없다는 거 알게 됐고, 소유리는?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올 때 한 회사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를 계약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조금 더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됐지? 그래, 오늘 그래서 효율성이냐 안정성이냐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. 오늘 수고했어요.